서칭을 잘 못하는. 아니 진짜 없어요. 세모 보셨어요? 세모. 그렇게 따지면 무슨 사고야. 근데 인구도 줄고 있는데 노무랑 세무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 산업이야. 무서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서우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 가족끼리도 동업하는 건 아니다. 미안해 이러면서 루이비통 가방 딱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좀 풀릴 것 같아요. 나는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셨어. 그러니까 무슨 심적 변화가. 아니요, 그 화면을 보는데 너무 붙은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어때요? 근데 저 붙일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머리 되게 괜찮은데. 맞아 세련돼졌어. 너무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최근 중소기업 핫 트렌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새는 진짜 인력 공급업 이쪽으로 진짜 창업도 되고 연락도 문의도 많이 와요. 예전처럼 회사에서 정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인력 공급을 해주는 그 업체에 맡기는 거죠. 아웃소싱. 아웃소싱으로 아예. 이런 데들이 매출이 진짜 높아요. 근데 매출은 높을 것 같은데 그 이익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 프로가 다시 나가. 그 지금 한 80%가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근데 아웃소싱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종은 어디가 많아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원래 기존에는 차를 세차하는 데 가서 맡겨야 되는데 저희 집 주차장에 와요. 그러면 맞아. 실내까지 청소해요. 근데 금액이 얼마? 우리는 그런 거 있어. 화장실 청소만 해주는. 맞아. 화장실 청소. 화장실 귀찮으니까. 화장실 귀찮고 약간 전문 스킬이 필요하다고요. 화장실. 그쵸. 냄새 제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 되게 좋았던 게 원래 제가 좀 사실 강박 있을 정도로 집 그거를 좀 잘 해놓긴 해요. 그 청소할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은 베란다 창틀 이거 되게 지저분하잖아. 그런 거 해줘. 그러니까 냉장고 청소해주고 그럼 되게 좋더라고. 아웃소싱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 고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그렇다고 이제 초보자를 데려다가 키를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미 다 준비된 어떤 서비스를 가져다가 훨씬 더 낮은 단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소싱 하면 저희가 경영지원 아웃소싱에 거의 극대화 하려는 거잖아요. 그 분야를 한번 잠깐 얘기해보면 사실은 세무사만 있고 농호사만 있고 법무사만 있고 뭐 변호사만 있고 이러면 서로 호환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로스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로스들이. 근데 이제 한 곳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 장부 처리하고 세금 신고하고까지 하나의 플로우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하지. 그런 고민할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서비스 해드릴 예정이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욕조를 살려고 하는데 무슨 다 다라이 같이 생긴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다라이.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독일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되게 이렇게 돛담배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이동식 욕조예요. 그게 소재가 세라믹이라 가지고 무겁고 비싼 거지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좀 예쁘게 하면은 이렇게 돛담배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발 이렇게 4개 달린 이런 것도 있고 없어요. 서칭을 잘 못하는. 아니요 진짜 없어요. 세모 보셨어요? 세모. 그러면은 찾아서 다 저한테 링크 보내주세요. 그거 사진. 부상하신 게 욕조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 납품할 때인데 욕조만 덩그러니 사는 수요층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왜요? 원룸. 많아요? 아니면 애기 욕조라도 애기 욕조도 다 아. 안 예쁘고 막 근데 얘를 이제 막 물 부족이 심해가지고 안 씻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무슨 사고야. 근데 인구도 줄고 있는데 노무랑 세무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 산업이야. 플라스틱도 환경으로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세무사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약간 리스크 체크를 해주는 거지. 그치 리스크 체크.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대략 짜보시면 저희가 그걸 계속 비판해가지고 다듬어 가겠어요. 그치. 사업 계획서가 왜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그냥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필수는 아닌 거죠. 뭐 그쵸. 뭐 필수는 아닌데 대출 받을 때. 정부든 금융기관이든 그 사람들이 돈을 그냥 주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아니, 전 세계가 널 보고 있어. 대한민국의 GDP를 올려줄 분들이야.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영위를 하려면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자기 자본이에요.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그냥 사업 시작하면 돼. 근데 자기 자본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로 일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는 거는 대출이에요. 대출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이 크게 보면 금융권이 있을 수도 있고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 같은 데서 저희가 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조금 싸요. 물론 보증료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이 좋은 게 연대보증이 없어요. 연대보증이 없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돈을 뭐 1억이든 2억이든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은 원래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잘못을 해도 상환의 의무가 없어요. 물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이제 썼다. 그러면은 뭔가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온전히 이 돈을 사업하는 데만 썼다 그러면 상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자 신용에는 문제가 거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신보, 기보 이게 보증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중소기업 사업 육성을 위해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얘네가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 자금이라는 개념이니까 상환 의무나 이런 게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금융기관도 1금융권, 2금융권 있잖아요. 근데 2금융권까지는 괜찮은데 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면 신용도가 확 떨어져. 엄청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금이 급하고 뭐 부족해도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투자고, 네. 투자는 이제 투자 기관에서 뭐 VC든 어디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돈을 땡겨올 수 있다. 그러면 상환 의무가 없다. 상환 의무가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 없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는 2번, 3번 다 필요한가요? 투자도 필요하고, 사업계획서. 네, 대출도 다 필요해요. 아, 좀 정부 보조금까지.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네. 뭐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이런 패키지들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사업 초창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 정부 보조금도 엄청 많거든, 종류가.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성공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업종별로 또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IT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잘 찾아서 지원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면 항상 들어가서 검색해. 이게 왜냐면 지원 기간이 있고 조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봐야 돼요. 본인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항상 궁금했지만 조심스러웠던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이제 세무법인을 만들 때 동업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엄청 많을 텐데 선정을 하는 동업자 그냥 마음 맞는 분들인 거예요? 아니면은 일을 잘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업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문직들은 사실 사업자 등록이 따로 내고 조건이 인원이랑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완전히 재무제표도 저희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성향이 달라도 충분히 상관없죠. 그럼 그냥 친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 진짜 그게 단순히 친분으로 돼요? 진짜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법인도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 저는 이런 사람한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당연히 하자고? 그런 것도 네. 영향 있죠. 만약에 누가 뭔가 잘못을 해서 법인에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될 것 같은 사람은 같이 안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딴짓하거나 사고 쳤을 때에 대한 리스크나 피해가 일반 주식회사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져요. 예. 난 동업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동업. 아, 저도 동업 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네. 서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사인 것 같아요. 보통 네. 뭘로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업무를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누가 권한을 갖고 딱 정하는 게 좋은데 처음엔 사실 서로 이제 좋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왜 너는 나보다 일을 조금 덜 하지? 너는 왜 나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쓰지? 이런 걸로 이 사소한 문제점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저희 그 거래처 중에서 한 명은 동업자가 자기 지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폭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들끼리 이제 서로 소송 걸려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와. 정말 좋게 흘러간 케이스는 세무사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공동사업자 보면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한 그게 문제. 맞아.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래도 오래 가지. 서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깨지고. 그래서 나는 아예 동업을 할 거면 언제쯤 갈라설지까지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하거든. 처음에는 다 좋지. 다 잘 돼서 같이 그 성취를 영위하지. 그러는데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어떻게 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헤어질 결심을 하고 언제까지 우리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무사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약간 나이 좀 있으신 세무사님이 본인이 외부 영업할 테니까 너가 들어와서 내부 관리만 해라. 우리 같이 동업하자.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었는데 혹시 두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은 없으셨나? 사업을 할 때 영업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영업을 해주고 나는 실물을 보고 이런 동업 구조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제 성향상으로는 저는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결국에 언젠가 발목 잡힐 것 같거든요. 나올 때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은. 저는 좀 다른 관점인 게 누가 동업을 할 때 업무적인 고려를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나랑 성향이 예를 들어 뭐 내가 공격적이면 공격적인 사람을 똑같이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격적이니까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뭐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같이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것 같지 아니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너가 영업하고 나는 실무 볼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사는 내가 A부터 Z까지 다 잘해야 돼.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다 잘할 필요는 없다. 각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은 된다. 좀 이런 개념이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특이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동업을 하는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하면은 외롭기도 하고 또 실패의 리스크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약간 내 옆에 동지를 두고 싶은 그 마음에 동업을 하는 게 아닐까. 안 그러면 그냥 직원으로 채용해버리는 게 낫지. 무서우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동업할 거면 하지 마라. 동업을 하는 진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 맞아요. 무서워서 하다가 의지할 게 다 말아먹는다. 사업. 의지해서 같이 동업을 하면은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나약해. 퇴근하고 나약한 나약해 사람도 빠졌어.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돼. 어이. 아니 외로움을 즐겨야지. 아, 그러면은 대표님은 혹시 동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왜 동업을 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 안 해. 내가 볼 때 이야기는 안 해. 여기 세무사님 머리에는 동업이란 단어가 없어요. 약간 요즘에 동업은 SPC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브랜딩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 있는 사람 싹 모여가지고 하나 딱 성공시킨 다음에 분배하고 안녕히 계세요. SPC 그거 아니에요? 파리바게트? 특수목적 사업.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컴퍼니. 이런 거 괜찮지. 이런 동업은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1번 영업하는 사람, 2번 기술 가진 사람, 3번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 뭐 자금 조달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저도 사례가 뽑기. 저도 사례가 한 군데밖에 없기는 한데 사다리 거기는 다 그냥 n분의 1로 가져가시더라고요. n분의 1의 합의가 될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 외부 관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투자에서 굉장히 제한받고. 그럼 지분을 또 이제 정리를 해야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경영 총괄하는 사람이 비율을 한 90% 갖고 와. 그럼 10%는 넣으면 안 되거든요. 뭐 2%, 3% 그럼 이렇게 합의를 볼 수밖에 없죠. 가족끼리 해도 사실은 나중에 잘 되면 분쟁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지분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한테. 진짜 그게 약간 나중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직원이 잘못 줬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독이 되냐면 내가 그걸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뭐 회사에 다시 매각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안 파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지분 1% 때문에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톡옵션은 그 총 지분의 10% 넘게 설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투석 투자에서 걸림돌 생겨요. 그래서 나는 보상을 해줄 거면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스톡옵션 그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친한 대학교 후배가 처음 들어갔을 때 10명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어요. 받은 게 2% 채 안 됐나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가 23년도 11월인가 상장했어요. 현금만 10억 있어요. 스톡옵션 주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복권 같은 그쵸. 느낌이지. 그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두 가지네요. 동업은 신중해야 된다. 무조건.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성과나 능력이 좋은 직원이라도 지분을 주는 거는 또 신중해야 된다.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절대 연애 안 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 뭐 강박처럼 뭐 나는 뭐 성공할까지 안 한다. 이건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노력도 안 하는데. 흘러가는 대로 좀 리스료 되면서 자만추. 아니 근데 봐봐, 사업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쵸. 자꾸 맨날 일만 하고 오빠는 일이랑 연애하고 아. 나랑 연애하고 이랬어.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죠. 이게 좀 이기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나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되게 이해해줄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데 대신에 미안해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해를 저는 100번 다 할 수 있는데 그 100번 전 다 미안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라도? 그 미안은 하지 않을까, 당연히.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 한 3년 동안 미안해 하면 어떡해? 근데 점점 더 미안해해야 되겠죠. 좀 그런 건 있죠. 뭐 언제까지 미안해할 거야. 미안해 이러면서 루이비통 가방 이렇게 딱 주고.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것도 미안해하는 거죠. 미안해하는 거를 더 잘 표현하는 거죠. 정성이죠, 그거는. 이거 정성이- 사러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오픈런 하는 시간에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좋죠. 전 그게 더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사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방이라기보다는 정성의 표현자라고 보고 조금은 풀릴 것 같은 느낌. 며칠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바쁜 거 한 1개월 연장. 버킨백이야. 한 1년 연장? 버키는 뭐 몇 년? 장난이죠. 아, 정성의 크기는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 개수. 장난입니다, 장난. 아까 그 연애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사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되게 나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이 인맥도 넓어서 내 네트워크까지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상대다 하면은 너무 그냥 땡큐죠. 나랑 사귀어주세요 빌겠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내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에너지 흡혈기? 흡혈귀? 사실은 갉아먹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항상 막 싸우고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만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들. 사업을 엄청 바쁘게 하고 나는 이제 쉬어야 되고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엄청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조선님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연애할 때. 제가 사무실 처음 이제 오픈을 하고 막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지금 와이프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릴스를 만들어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졌어요. 13만 정도가 이제 릴스 조회수가 나와서 갑자기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막 400명씩 영상 하나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업무 문의가 한 2번 정도 왔어요. 사업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진짜. 그래서 이제 결혼을 또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거는 지금 와이프분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탁을 했어요, 리스? 먼저 해주겠다고 했어요. 오. 네. 너가 이 사업을 더 성장시킬 때 어떤 게 더 필요하냐?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먼저 제안을 해주니까 오히려 도움도 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라면 연애를 하는 게 그렇지. 좋지 않나. 좋지. 사업하는 입장에서. 진짜 네. 감사하지. 그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창업 고민하시고 뭐 창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막 시작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이 그래도 오늘 경험을 통해서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세부적인 것도 많이 알려드릴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들로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하실 얘기 없어요? 네. 오늘 없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